큰 숙제 하나를 해결한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부담감도 없고요. 홍석준 의원을 이 정도로 방어해냈다는 거는 저는 스스로, 그리고 우리 제작진 스스로도 굉장히 자랑스럽게 아마 생각할 겁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홍석준 의원과 이 정도 퀄리티 뽑아낸 아마 방송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 편하게 두 분과는 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마우스복싱, 국민의힘 서울 도봉갑의 김재섭 당협위원장님 어서 오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총선기획단의 장윤미 위원, 지금 이제 변호사시죠? 네, 맞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변호사 하시다가 이제 총선기획단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예, 근데 변호사 업무는 계속 하고 있고요. 네. 이제 총선기획단이 뭐 매일같이 회의를 하는 건 아니고 이제 정례적으로 일주일에 뭐 한두 번씩 하다 보니까요. 네. 예, 뭐 업무에는 큰 차질은 없습니다. 이제 저도 총선기획단이에요. 예, 그러세요. 그래요? 아무도 모르지만 저도 총선기획단이에요. 그 누구도 관심은 없으니까요. 뭐 크게 어필하지 않으셔도 저도 괜찮습니다. 뭐 하는지 잘 모릅니다. 총선기획단, 네. 이거 본격적으로 이제 총선 시즌이 좀 더 다가와야 뭘 하나요? 아니면 원래 하는 일이 없는? 이게 이제 총선이 한 5개월 정도 남았잖아요. 네. 그런데 기본적으로 그 이후에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에 이제 검증이 절차 남아 있고 네. 이제 공간이 발족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이 총선 룰의 좀 디테일한 부분을 미세 조정하기도 하고 이제 정책을 좀 공유해서 이제 큰 틀에서 의견을 공유하기도 하고 이런 작업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장윤미 변호사께서는 뭐랄까요? 굉장히 매력적인 보이스. 예. 감사합니다. 정말 낮잠 자기 너무 좋은 보이스 아닙니까? 너무 크게 웃었나요? 이게 이제 소리랑 이 공기가 적절하게 섞여갖고 공기 반 소리 반. 예. 네.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이제 되면 이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 소리 들으면서 이렇게 쏙 잠들고. 꿀 보이스. 네, 꿀보 있습니다. 우리 장윤미 변호사님. 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싸워볼 이슈가 김홍일 방통위원장이죠. 이동관 위원장의 후임으로 이렇게 지금 지명이 좀 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뭐 검사 출신 또 검찰 출신 인사다라는 뭐 비판도 좀 있는 것 같고요. 뭐 김홍일 위원장 예정자는 그 누구의 말도 듣지 않는 정말 뭐 꼿꼿한 사람이다 이런 이제 평가도 있는 것 같은데 두 분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상대방 얘기를 들으시다가 더 들을 가치 없다 생각하시면 과감하게 앞에 있는 배를 땡땡땡 두드리시면 제가 떨리네요. 같이 저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당의 비판을 먼저 듣겠습니다. 비판 먼저 들어. 네. 네. 일단 실망스럽게 그지 없습니다. 그지 없습니다. 예. 왜냐하면 뭐에 그렇게 실망하셨을까요? 검찰이 갈 자리가 아니에요. 예, 검사 출신이 갈 자리도 아니고요. 방통위원장이라는 네. 자리가 기본적으로 국민의힘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네. 아니 뭐 한상혁 전 위원장 문재인 정부에서 발탁했을 때도 법조인 아니었냐. 일단 그분은 언론학으로 석사를 했고요. 이게 민원령 시민 활동을 했고 언론가에 굉장히 근거리에서 법조인 활동을 하셨던 분입니다. 이게 동일선상에서 평가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요. 언론인으로서 그러니까 언론학 석사를 받으셨다고요? 예, 한상혁 전 위원장 같은 경우는 그랬습니다. 저도 살짝 받았는데 언론학 석사. 대단하십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늦었지만 축하드립니다. 다들 가방 언론정보대학원에서 네. 받았어요. 큰일을 해내셨네요. 저도 그러면 방통위원장 자격이 있는 거예요. 자격 있으시죠? 자격 있습니다. 김홍일 위원장보다는 있으시죠? 아니, 저도 자격이 생겼죠. 김홍일보단 정영진이다. 네. 그리고 자격도 없다. 자격도 없고요. 네. 이질적인 자리에 왜 갔느냐. 지금 언론 지형이 좋지 않아요. 언론을 길들이게 한다고 보여지는 객관적인 징표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동관 전 위원장 체계에서 KBS 2사 해임시켰죠. 번번이 법원에서 제동 걸렸어요. 네네. 적법 절차 지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상당한 이유도 인정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 이후에 본인이 너무 존경에 맞지 않는다는 검찰 선배를 보냈습니다. 저는 한 단어로 요약하면 예? 오늘 조선일보 사설 제목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방통위원장까지 검사 출신 꼭 이렇게 해야 하나. 꼭 이랬어야 네, 되나. 그 많은 인재들이 계신데 꼭 그렇게 맨날 검찰 출신 논란이 있는데 또 여기까지 검찰 출신을 보냈어야 되나. 이거 너무 고집 부리는 거 아닌가? 라는 비판이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인정? 누를 자신이 없네요. 그래요? 네. 그럼 뭐 요거는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냥 넘어가는 건가요? 인정했으니까. 근데 인정. 저 검사 출신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얘들은 뭐 너무 이게 제가 좀 걱정됐던 거는 이 뭐 검사 출신 이러는 것보다도 앞으로 이제 방통위가 해야 될 일이 많잖아요. 많죠. 우리가 지금 트위치 코리아가 내년 2월에 철수한다고요. 트위치 사용료 때문에. 네. 근데 이게 이제 방통위원회에서 해야 되는 이슈인데 이거를 과연
김홍일 후보자께서 적절하게 다룰 수 있는 문제냐. 이게 트위치는 때려잡는다고 때려잡히는 데가 아니거든요. 네네. 아마존이라는 더 큰 회사가 배후에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의미에서 뭐 공명정대한 분인 거는 제가 알겠습니다만은 이제 변화하는 방송통신 환경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후보자인지에 대해서는 저도 좀 당내에서도 이런 목소리가 나오면 쉽지 않은 것 같은데. 아니, 그러니까 저는 어차피 힘이 없는 사람이라 제 네. 의견은 어차피 이렇게 메아리처럼 흘러갈 겁니다. 아니 근데 공천 받아야 네. 될 거 아니에요. 뭐 그렇긴 하지만 네. 어떻게 하겠어요? 뭐. 그렇다고 해서 내가 거짓말 아니라고 할 수- 생각하는 거를 그렇다라고 얘기할 아니 수는 거짓말 없다. 할 수는 없으니까. 와, 네, 뭐 그렇죠. 아유 좋습니다. 네. 김재섭 당협위원장도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해서는 반대의 목소리를 함께 내고 있습니다. 이건 여야 한 목소리가 같이 나온 겁니다. 저는 진짜 지금 댓글들도 제가 보고 있는데요. 네. 일단 김재섭 같은 인재가 국민의힘에 있긴 아깝다라는 댓글도 아니, 무슨 민주당으로 말씀을- 넘어와라? 예, 오히려 아니. 그건 아니라고 그거, 본인은 예. 하시고요. 아유 무슨 소리입니까? 그래요. 그런데 민주당은 쳐다보지도 당내에서도 않습니다. 쓴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방송통신은 미래 먹거리랑도 연결돼 있는데요. 이 중요한 자리를. 예, 검찰은 과거에 대해서 네. 들여다보는 그런 대단히 과거 회귀성 직업이에요. 본업을 잘 행사할수록 그렇습니다. 네네네. 그런데 어떻게 방통위원장 자리 적임자라고 할 수 있겠어요? 좋습니다. 요건 뭐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뭐 네. 둘 다 아니라고 하시니까 일단 좀 빨리 저 후보 지명한 거 처리하라고. 그러면 이제 두 분이 함께 목소리 좀 높여주시고요. 참고로 요건 이제 정보 하나만 여러분 알 권리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김홍일 후보자가 백종원 씨 가정교사였답니다. 그렇다고 하죠. 네, 백종원 씨, 그 골목식당 그 백종원 씨가 어렸을 때 김홍일 지금 이제 후보자가 아마 거기에서 이제 집에 머물면서 이렇게 가정교사를 했던 모양이에요. 그런 일도 있었다. 뭐 이 정도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담은 미담이죠. 좋아요. 네. 미담은 좋은데 이제 제가 말하는 트위치 코리아가 철수한다는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를. 트위치 코리아 하는 건데 예. 왜 철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망사용료 때문에 그렇다는데 네. 이거 지금 약간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 근데 망사용료라고 한다면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에서 그 망을 이용하는 대가로 그러니까 KT망이든 LG든 아니면 뭐 SK든 이 망을 이용하는 대가를 그 통신회사들한테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저도 문과라서 사실 정확하게는 잘 모르는데 하여튼 굉장히 많은 규제 때문에 네. 대한민국의 망사용료가 이상하게 좀 책정돼 있다는 얘기 계속 있고 물론 트위치 코리아의 철수 명분이 그거잖아요. 그럼 어쨌든 철수를 할 때 하더라도 망사용료 문제는 그래도 우리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방통이나 정치권에서 이 문제를 전혀 안 다루고 있으니까 네네네. 좀 걱정은 되는 거죠. 네. 근데 예전에 뭐 얼핏 기억으로는 뭐 유튜브라든지 넷플릭스 이런 데서도 이런 데가 오히려 그 통신사들이 네. 망사용료 좀 안 낸다고 막 엄청 비판했던 것 같긴 한데 네. 오히려 망사용료를 생각보다 많이 내고 있었던 모양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트위치 보니까. 우리가 사실관계를 다 따질 수가 없더라고요. 네. 이게 뭐 접속료인지 이용료인지 이거에 따라서 정확한 근거 기준이 없는 상황이라서 네. 이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트위치 코리아를 한국에 이렇게 묶어놓든 아니면 내보내든지 간에 망사용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나올 그렇겠네요. 텐데 네. 이 문제를 방통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가닥을 잡아주고 갈 필요는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걸 이제 방치한 상태에서 너무 뭔가 또 검찰이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뭐 좀 젊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네네네. 물음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 망사용 이게 요 얘기는 요까지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네. 망사용료가 어찌 보면 되게 좀 이상한 게 우리 사용자들 즉 이제 스마트폰이나 아니면 집에서 컴퓨터를 쓰는 사람들이 네. 이미 내고 있잖아요, 그죠? 네네. 월 얼마씩 계속 네. 정액제로 보통은 그거는 이쪽에서 받고 또 그 서비스 제공하는 사람들은 또 서비스 제공 많이 한다고 또 받고 뭐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회사 입장에서는 뭐 10배 정도를 더 낸다고 하는데 그거는 뭐 다른 우리가 나라에 비해서 네, 따져볼 수는 없는 것 같고 비교 근거 자료가 없으니까 여튼 네네. 문제가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우리 짚고 소비자한테 좀 넘어갔습니다. 덜 받든가. 내 말이 제 말이. 자, 네. 여튼 방통위가 지금 할 일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이런 맞아요. 뭐 검찰 출신 이런 걸로 지금 싸울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뭐 싸울 게 없으니까 다음 라운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니면 뭐 중간에 네. 나는 이 이슈로 하고 싶다는 거 있으면 언제든지 얘기해 주셔도 됩니다. 혹시 뭐 김재섭 위원장께서는 야, 이 이슈 말고 이게 진짜 지금 핵심 이슈인 것 같다는 게 혹시 있습니까? 지금 우리 혁신이가 좀 잘못됐잖아요. 혁신이 오늘 이제 속보. 나왔죠. 맞습니다. 속보인데 숙보인 것 같았어요. 아, 왜냐면 혁신이 얘기 잠깐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혁신이 얘기를 네. 해야 될 것 같은데. 인요한 위원장이 오늘 발표를 했죠. 그래서 네. 혁신위는
오늘 회의까지 하고 네. 그다음에 11일에 마지막 보고서 내고 끝 활동 조기 종료 결론 냈습니다. 그러니까요. 아니 저는 진짜 좀 약간 기대했었거든요. 초반에. 네. 왜냐면 그 인요한 위원장이 막 무서울 정도로 권한을 많이 줬다 그래가지고 저도 약간 얼만큼 권한을 줬을까 하고 이 쫄리는 마음으로 봤는데 네. 뭐 하나도 무섭지 않았어요 보니까. 전혀 무서운 권한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결국에는 지도부가 빨리 혁신안을 받아주는 모양새가 됐어야 되는데 뭐 이도저도 아니었던 것 같고요. 아니 혁신이 그러니까 뭐하고 했나 싶어요. 권한이라는 게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네. 권한을 줬다는 거는 이 사람이 시키는 이걸 안 했을 때 반대로 나머지 사람들한테 불이익이 가야 이 네. 사람이 권한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권한이라는 게 이 사람이 그냥 말만 해갖고 들으나 마나 상관없는 거면 그건 권한이 없는 거잖아. 아니 게다가 그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전권을 처음에 준다 그랬어요. 정권이라는 게 뭐예요? 전권이면 그냥 인사권을 주든지. 알아서 다 하세요였는데 네. 어느 순간 그 혁신이랑 갈등이 생기니까 월권이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전권에 월권이 어디 있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러네. 그래서 혁신위의 좌초는 예상된 일이긴 했지만 그래서 오늘 속보를 들었을 때 이건 속보가 아니라 굉장히 오래된 속보 같은 느낌이었다. 이미 다 예정된 건데 네. 이제 와서 그냥 근데 뉴스 하나 좀 나온 것 씁쓸했죠. 같다. 그래도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씁쓸한 건 사실입니다. 좋습니다. 제가 종을 칠 시점이 있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종을 칠 시점이 없었던 것 같아요. 다 맞는 얘기예요, 예, 또? 거의 맞는 얘기라는 생각이. 아 이렇게 가서 또 욕을 먹겠네요. 예, 혁신에 또 쓴소리를 던지시는 아. 건데 제가 국민의힘이 혁신에 대해서 초반에는 대단히 그래도 기대가 많이 됐습니다. 이제 민주당의 혁신에 대해서는 성공했다는 평가 내리시는 분들 없으신 것 같아요. 민주당이요? 이른바 김은경 혁신이가 거기도 욕 많이 먹었죠? 그렇죠, 욕 많이 먹었죠. 네. 끝이 별로 좋지 않으니까 용두사미처럼 됐는데 그 이후에 뭔가 인요한 혁신이라고 해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막 이제 뭐 중진 용태도 이야기하고 강하게 이제 밀어붙이는 그런 모양새를 네. 보면서 이게 그러면 당내에서 어느 정도나 관철이 될 것인가를 지켜보게 되죠. 왜냐하면 국민의힘이 정말 쇄신하고 혁신해서 국민 마음을 가져온다면 이건 민주당으로서도 긴장해야 될 일이 네네네. 맞으니까요. 그런데 그냥 거기서 끝이었구나. 마지막에 정말 피날레, 좋지 않은 의미에서 피날레는 나를 공관위원장을 시켜다오라는 것이었어요. 본인의 거취와 관련해서 혁신을 밀어붙인다는 건 그 순간 진정성은 훼손되는 겁니다. 본인이 진정하게 한 이야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완전 망가진 거구나. 완전 망가졌고 마지막 마침표를 스스로 찍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네네네. 그런 점에서 좀 많이 안타까웠죠. 근데 솔직히 이건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민주당 또 주요 뭐랄까요? 이 주요는 아닌가요? 네, 총선기획단 위원으로서 주요 인사는 아닙니다. 민주당에 계신 분으로서 국민의힘 혁신위가 진짜 잘 되길 바랬어요? 아니면 지금 이 모양으로 가길 바랬어요? 제가 솔직하게 갑니다. 왜냐면 내가 민주당이면 별로 안 되길 바랬을 것 같아. 왜냐면 잘 돼봐야 민주당은 힘들어지니까. 안 되라 이렇게. 그런데 이런 문제의식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일단 긴장하면서 바라봤던 건 분명히 네.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잘 될까 왜냐하면 봐. 잘 될까봐라기보다 인요한 혁신이가 네. 뭔가 언론에 화두를 던지고 정치권의 파장을 일으킬 때마다 네? 굉장히 기사화가 많이 됐거든요. 언론에서 차지하는 지분도 상당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뭘 하더라도 화제가 되거나 이런 부분이 많이 없었습니다. 네. 그럼 신선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긴장감을 갖고 지켜보는데 그 긴장감이 전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한편으로는 타당이고 총선에선 겨뤄야 되는 경쟁 상대지만 인요한 혁신이가 정말 혁신을 견인해냈으면 민주당한테도 결과적으로는 좋은 거고 그게 민주당 선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국민한테 플러스 면이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 잘 되길 예, 바랬다. 저는 그래서 어떻게 가는지 좀 기대에 섞인 심리로 봤던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요? 예. 그런데 지금 원래 다들 이렇게 서로 상대당에 대해서 마음에 없는 소리 하는 겁니다. 그렇죠. 저도 옛날에 민주당 혁신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했지만 전혀 그런 마음 없었어요. 네. 어차피 저거 안 될 거. 속으로는? 어차피 저거 안 택도 없다. 속으로 그렇지. 했었죠. 난 예. 진심이에요. 그게 난 뭐 맞을 것 같아. 사람인 이상. 그럼요. 네, 저거 당장- 되겠어. 뭐 이러고 있었죠, 뭐 당연히. 네. 여튼 혁신위에 대해서도 네. 뭐 큰 이견 없으시고 우리 김재석 위원장은 원래 이제 처음부터 권력도 주지도 않았고 지금 이렇게 망가진 건 좀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신 것 안타깝죠. 네. 그리고 역시 거기 동감하시고 네, 안타깝죠. 네. 예.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민주당 얘기 좀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이낙연 요것도 같이 의견 동일하시면 바로 5분 안에 끝낼 수 있습니다. 네, 예. 이낙연, 김부겸, 정세균, 그러니까 전 총리 3인방들이 네. 지금 뭐 새로운 어떤 모임 혹은 새로운 신당의 움직임 같은 것까지 가는 거 아닌가 하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요건 어떻게 가능성이 좀 있는 얘기야? 아니면 그냥 당 원로 세 분이 그냥 좋은 이야기 뭐 이렇게 좀 해주려고 모이는 겁니까? 전 가능성 제로라고 생각합니다. 제로예요? 예, 예. 제로? 여기서 아 제로 아니야. 네, 제로 100%죠 이거? 100%? 0과 100 사이에서는 100에 더 가깝죠. 그래요? 네. 왜? 왜냐면 네. 아유 이낙연 대표가 이재명 대표 좋겠어요. 나 진짜 싫어할 것 같은데. 그건 뭐 그럴 수 있죠. 거의 극혐 수준 아닐까요? 그 서로 시- 왜냐면 보세요 이제 그 수박 논란이 막 민주당에 일어날 때 네. 장본인이 누구냐면 사실 이재명 대표예요. 음. 그 이재명 대표랑 이낙연 대표랑 당시 대선 경선 후보할 때 음. 우리 안에 수박 기득권자들이라는 표현을 하면서 이낙연 대표 지지자들을 완전 수박으로 낙인 찍은 게 이재명 대표 본인이거든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가장 아킬레스건이 대장동 의혹 제일 먼저 꺼내보니 또 이낙연 대표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가장 아픈 지점을 찔렀던 사이이기 때문에 같이 가기 어렵고 같이 가긴 어렵고. 벌써 이낙연 대표 말 나오는 거 봐요. 뭐 우리 안에 면역체계 무너졌다는 소리는 니네는 바이러스야. 니네가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민주당 면역체계 무너진 거야라는 얘기 한 건데 어떻게 같이 가요? 아니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하는 걸 열심히 도울 생각은 없지만 같이 하지 않는다는 게 그렇다고 해서 네. 이게 신당과 직결되는 건 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네. 하고 싶으면 이제 신당을 하시겠지. 네. 이재명 대표와 같이 할 수 없으니까. 근데 네. 뭐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아유 뭐 알아서 잘들 하세요. 요 정도 느낌일 수도 있잖아요. 아, 어저께도 인터뷰 한 내용 보니까 네. 선 긋더라고요. 싹 선 긋더라고요. 이재명 대표는 뭐 통합 이렇게 굉장히 하나만한 말씀하시는데 네. 이낙연 대표는 그거는 뭐 후보자랑 거기서 알아서 할 일이고 만날 일 없습니다라고 딱 선을 긋더라고요. 그 얘기는 네. 그 얘기는 이낙연 전 대표가 그 정도 얘기할 정도면 이미 신당으로 완전히 마음 굳힌 것 같다. 왜냐하면 지금 이재명 대표 사면 초과예요. 왜냐하면 본인 재판 리스크 있죠. 네. 그 다음에 비명계들 계속 이재명 대표 공격하고 있죠. 그 다음에 연동형 비례대표제에서 병립형으로 회귀하는 가운데서 사실은 다른 야당들이 계속 이재명 대표 공격하고 만나자고 하고 있죠. 이재명 대표는 어디 하나 빠져나갈 데 없는 사면 초과해서 이낙연 대표까지 와가지고 아픈 지점을 아니까 병립형 하지 말고 연동 가라 계속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본인이 위성 정당을 만들 생각인 게 아니라 이재명 대표가 병립형으로 해서 본인 사람 꽂을 걸 누구보다 잘하니까 하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런 거 생각해 보면 그리고 호남이 결국 민주당 집안 싸움으로 민주당 출신들끼리 싸우는 걸 생각해 보면 지금 민주당 호남 지지율이 또 안 나오는 걸 생각해 보면 네. 얼마든지 동력은 있죠. 그럼 이낙연 대표를 중심으로 비명계들이 좀 뭉쳐서 아유. 호남 지역에서 좀 그럼요. 지역구 의원들을 좀 낼 가능성이 좀 되죠. 높은 것 같다. 정세균 의원 전북, 그 다음에 이낙연 대표 호남, 전남. 전남 그리고 그 김부겸 총리는 대구. 영남, 네. 대구 상징성 있죠. 그림 좋잖아요. 지역 네. 오히려 다 지금 다 통일했네요. 그림 좋잖아요. 어. 그리고 민주당 정통 약간 좀 맞는 얘기 같은데. 이게 되죠. 설득력 있다니까요. 네. 네. 장유미 변호사. 네, 설득력 한 번만 치셨어요. 그러니까. 설득력이 네, 조금 저는 일단 이낙연 전 대표 민주당에서 5선 했어요. 그리고 전남 지사하고 열린우리당 분당 당시에도 민주당을 떠나지 않았던 분입니다. 그 소식보다 더 중요한 소식이 있어요. 이것만 잠깐 네네. 예, 죄송합니다. 김브랜드님이 2,000원을 후원해 주셨습니다. 와우. 정말 야, 우리 슈퍼챗이 오늘 저 아는 동생이에요, 근데 저 친구가. 네. 저 나오면 시청률 떨어진다고 한 명 와준 것 같아요. 네. 그거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브랜드. 야, 아는 사람 지인 같으면 그냥 5,000원은 써야지 2,000원이 뭐니 너는? 저 친구도 어렵게 사는 친구인데 애써 그래요? 마음 쓴 거라서. 2,000원이 네, 충분합니까? 네. 그래요. 하여튼 고맙습니다, 김브랜든 씨. 네, 말씀 끊어 죄송합니다. 아이 무슨 말씀이십니까? 훨씬 중요한 정말 이슈였다고 네. 생각하고요. 네. 근데 아니, 지금 얘기는 네. 저는 상당히 설득력은 있어 그렇죠. 보이는데. 언론의 전망도 비슷하게 나아가는 네.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당장 민주당을 깨고 나갈 동력과 힘과 그런 명분이 있느냐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저는 그 말에 주목하고 싶어요. 이낙연 전 대표가 전후의 시신 위에 응원가를 부를 수는 없다라고 그랬어요. 전후의 시신 위에 예. 응원가를 부를 수는 없다. 이거는 총선을 대비하고 본인을 지원해주고 지지해줬던 민주당 내 세력인 그 현역 의원들에 대한 공천을 언급한 겁니다. 그렇죠. 언론에서 견제구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저는 견제구라는 성격
그 이상은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치를 굉장히 오래 하신 분이잖아요. 만약에 제3지대로 나가려면 최소한 이 바깥 양당 체계 바깥 영역에 뭔가 신생 세력이 도모한다거나 정치적인 움직임이 있으면 네. 그걸 깨고 나갈 동력과 명분 다 있는데 지금 그렇지 않아요. 그냥 이재명 당대표 체계에 대한 문제의식이 강하다는 거예요. 그것만으로 나갔을 때 국민 선택을 호남, 영남, 그 삼각축으로 받을 수 있을 것인가? 그렇지 않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고요. 네. 현실 정치를 그렇게 오래 하셨는데 선뜻 무리수를 두시진 어려울 거예요. 네네네. 이른바 전우를 살리기 위한 선택이 제3지대로 나가면 그게 사라질까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저는 문제의식에는 공감하지만 예, 그 전망에는 공감하지 네. 않습니다. 아유, 이게 무슨 일입니까? 우리 제작진들이 지금 한박 웃음이 터지고 있습니다. 네. 야, 처음 받아보는 이 슈퍼챗에 정말 아니 겨우 지금 다 합쳐봐야 2만 원도 안 되거든요. 야, 근데 이 제작진 6명이 지금 잔치 분위기입니다. 야, 2만 원 내가 줄게. 네, 2만 원 주고. 내가 2만 원 주면 되잖아. 아니 이 프로그램 시작 전에는 그렇게 죽을 상들을 하면서 뭐 아유 뭐 섭외가 잘 안 돼 어쩌 이러면서 2만 원 들어오니까 뭐 난리다 난리. 자, 그러나 일단 보내주신 거 읽어 드리겠습니다. 장민우님, 야, 10,000원을 보냈습니다. 도나스 김재섭 화이팅하세요. 부산 김재수 의원 지역구에 사는 1인입니다. 그리고 김브랜드님 5,000원 다시 보냈고요. 김재섭 너무 재미없다. 국힘 쉴드도 못 치고 전 김재섭 같은 사람 알지도 못한다. 이런 얘기. 이지랭이님 5,000원 보내면서 두 번째 코로나 걸려서 집에서 장르만 여의도 보면서 쉬는 중인데 너무 좋다. 장민우님이 5,000원 다시 보냈습니다. 전재수 의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이제 그래요. 여러분도 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4주째 방송인데 말이죠. 오늘 처음 나온 거예요? 슈퍼챗이 오늘 처음 나왔어요. 와, 엄청 의미 있는 방송이네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충분히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잠재력, 여러분의 가능성을 여러분 스스로 무너뜨렸다는 겁니다. 왜 지금까지는 돈 쏘지 않다가 이제 와서 쏘는 겁니까? 지금 지난 3주간 이렇게 쐈다면 사실 우리 방송 더 클 수 있었거든요. 그러네요. 네, 좀 많이 섭섭하고요. 이제는 오늘을 기준으로, 오늘을 계기로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시고 슈퍼챗 앞으로 계속 좀 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2,000원 이하는 내용 안 읽어드립니다. 최소 5,000원 이상은 좀 보내주시면서 채팅 써주셔야 저도 읽을 맛이 좀 나니까요. 너무 소액은 그냥 제가 그냥 봤다는 거 정도로 만족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기쁜 날이고 이낙연 전 대표의 신당 얘기하다가 이렇게 지금 슈퍼챗이 쏟아졌습니다. 네, 아주 축제 분위기. 근데 이낙연 전 대표는 아까 말씀하신 그 이야기는 굉장히 좀 의미 있는 것 같거든요. 전후의 시체를 밟고. 의미 있죠. 근데 그게 그렇죠. 해석하기 나름이긴 할 텐데 나의 개판 좀 그런가요? 하여튼 나를 따르는 사람들, 나와 함께했던 그 전우들을 만약에 공천에서 학살을 하고 이재명 대표가 원하는 사람들을 꽂아 넣는다면 난 여기서 함께할 수 없다 정도로 이제 저는 이해를 했어요. 그것까지 맞죠? 그런 뉘앙스로 읽히죠. 그리고 그걸 의도했다고 보이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런 사태가 벌어진다면 신당 이렇게 하는 거는 그것까지는 이해됩니까? 아니면 그것도 아닙니까? 저는 신당까지는 이 물음표, 느낌표로 바뀌지 않을 거고 그냥 X표로 바뀔 거다. 왜냐하면 신당까지는 그럼 반대라는 게 이낙연 전 대표가 어떤 의사를 표현하면서 이 상황을 그러면 내 전우들을 살리거나 혹은 뭘 할 수 있어요? 왜냐면요. 일단 민주당의 역사를 지켜보고 DJ의 적자라고 지칭받던 그런 정치인이에요. 그러면 본인이 단순한 그런 정치 신인도 아니고 본인이 갖고 있는 화두, 문제의식, 지향점, 방향성을 민주당 내에서 어떻게든 관철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신 거죠. 그런데 그걸 단순히 마음에 들지 않는다. 깨고 나가서 바깥에서 구축한다. 그거는 이낙연이 지금까지 걸어왔던 정치 결과는 너무 다르기도 하고요. 평가받기도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 선택을 하진 않아요. 근데 저는 왜 그렇게 생각 안 하냐면 이낙연 대표가 그 다음에 갈 게 대통령밖에 없잖아요. 본인 도지사 하셨죠, 당 대표 하셨죠, 총리 하셨죠, 국회의원 5선 하셨죠. 갈 데가 없어요. 이제는 유일하게 하나 남은 게 대통령이잖아요. 근데 암만 본인이 생각을 해본다 하더라도 대통령이 힘들고 지금 현재 이재명 대표 체제의 민주당 내에서 계속
소위 말하는 개딸들의 권한 강화한다, 수박 내쫓아 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내가 아무리 행복회를 돌린다고 하더라도 3년 뒤에 있을 대통령 선거에서 내가 민주당 후보가 돼가지고 대통령 된다? 저는 그거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낙연 대표가 예를 들면 배지 한 번 더 달자고 지금 본인 지분 챙기는 건 아닐 거 그럴 아니에요. 순 없고. 네. 지금 민주당에서는 본인의 입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재명 대표 싫어하는 민주당 지지자들 많잖아요. 네네. 특히 호남에 또 많아요. 이거 DJ 노무현 정당 아니다 이렇게 비판하시는 분들 많은데 그분들 흡수해서 간다 그러면 이낙연 대표가 유일하게 갈 수 있는 대통령 행보로 저는 거의 유일한 초이스라고 생각하는데요. 이제 네. 이낙연 전 대표는 어쨌든 뭐 그쵸. 아마도 본인은 대통령이 네. 큰 꿈을 버리지 않았을 테고, 그럼 무조건 대통령이죠. 그렇죠. 그럼 그 가는 길을 시나리오를 써봤을 때 네. 민주당 내에서 이재명 대표 넘어서 대통령 후보 되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고. 아유, 안 되죠. 그리고 이재명 대표 체제 하에서는 계속 이재명 대표 팬덤들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갈 거라고요. 절대 본인이 대통령 후보 못 돼요. 그러니까 차라리 네. 신당을 만들어서 그쵸. 거기서 비록 의원 수는 현재 민주당보다 적을지라도 그럼요. 거기서 뭐 20석 이상 혹은 뭐 어느 정도 해놓으면 나는 그때 다시 한번 대통령 도전의 기회가 생긴다라고 그쵸. 판단한다는 거죠. 그럼요. 네. 호남의 적장자가 네. 누구냐 이걸로 이제 나오겠죠. 네. 자, 그리고 저 장민호 씨 이제 슈퍼챗 그만하세요. 왜 또 계속 갑자기 아니, 5분 만에 이런 입장이 바뀌어? 아니 지금 혼자만 하니까 우리 채널이 꼭 당신 때문에 먹고 사는 채널 같잖아. 그만하시라고 이제. 대단하시네요. 예, 혼자만 자꾸 하고 있어. 다른 사람 하는 건 괜찮은데. 자, 장민호 씨 그만하십시오. 자, 이낙연 전 대표는 대통령 가는 길 그 시나리오를 생각한다면 신당 말고는 방법이 없다. 그럴까요? 신당이 대통령 가는 길에 플러스가 되네요. 지금 민주당이 이른바 개딸당이 되기 때문에 이낙연이란 정치인의 정치적 입지 공간이 상당히 협소하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네. 저는 기본적으로 이른바 개딸이라고 지칭되는 팬덤 그리고 강성 지지층이 민주당 전체 당원과 지지자들 중에 어느 정도 포션을 차지할지는 좀 의문이에요. 당원 게시판에서도 굉장히 자극적인 한두 가지를 갖고 언론에서 키우는 부분이 없지 않다라고 생각하고요. 네. 왜냐하면 과다 대표되는 부분이 있죠. 어느 영역이나 목소리를 크게 내면 그 부분이 세게 받아들여지는 부분이 있는데 그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저는 동일 비유는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국민의힘에서 이른바 태극기 부대 저는 극소수였다고 생각해요. 국민의힘 지지자들 중에서도 뭐 손절했다라고는 하지만 어쨌든 그것이 국민의힘의 정체성은 아니었던 겁니다. 네네. 개딸, 강성 지지층 역시 거기에 마찬가지다. 소구할 부분이 있지만 그것이 민주당의 정체성을 구성하고 있지 않다라고 네. 생각해요. 예. 요거는 혹시 동의하시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김재섭 위원장의 이야기인데 이낙연 전 대표가 대선의 꿈이 있다는 건 혹시 동의하세요? 완전히 동의하죠. 그건 동의하고. 예. 그러면 민주당 이낙연 대표 생각할 때 민주당 내에서 대선 후보 가능성을 거의 찾아볼 수 없다는 거에 혹시 동의하세요? 아니요, 저는 당연히 열려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네. 얼마든지 자기의 노력에 따라서 혹은 뭐 상황에 따라서 대선 후보 될 수도 있다. 그렇죠. 정치는 진짜 생물이고요. 여러 변곡점들이 앞으로도 아니 대선 치르려면 얼마나 시간이 또 많이 남았습니까? 네네네. 그 전에 이제 총선이 있는 거고 어떤 정치적인 이벤트들에 따라서 이낙연 정치인이 다시 급부상할 수도 있고 국민 마음을 그런가요? 얻을 수도 있는 거죠. 예. 이재명 당대표 시스템에서도 그렇죠. 그리고 또 뭐 여러 종 나왔습니다. 네. 택도 없는 소리라고 생각합니다. 택도 없는 소리 네. 나왔습니다. 이렇게 지금 숨막히는 민주당에 이낙연 대표가 뭐 입지가 없죠. 거기다가 제가 이낙연 대표의 빙의를 해보면 기가 찰 노릇인 게 이런 거잖아요. 김남국 이런 사람들이 와서 본인을 배신자 취급하거든요. 본인을 내부 총질하는 사람을 이야기하고. 근데 누가 해당 행위를 했는지를 잘 생각해 보시면 이낙연 대표가 총리일 때 네. 문재인 정부, 문재인 대통령 임기 엄청 좋았어요. 성공한 정부의 총리였다고요. 일단 민주당에 큰 힘이 됐던 거 사실입니다. 네네네. 당시 자유한국당 맞아요. 의원들, 인기 좋았어요. 네, 그때.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도 판판이 깨고 어대낙이라는 별명도 있었어요. 맞아요. 그리고 나서 당 대표 되셨죠. 네. 180석 잡았잖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물러나면서 이재명 대표가 경선 후보에서 나중에 지면서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후보에서 떨어졌는데 이낙연이 민주당의 간판일 때는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요. 근데 이제 와서 이재명 대표랑 그런가? 싸우니까 야 당신 배신자야 당신 수박이 하면 이낙연 대표 입장에 얼마나 기가 차겠어요. 내가 이렇게 만들어놓은 170석 민주당이 그러네. 이제 와서 나보고 이재명한테 뭐라고 하니까 나를 배신자 취급해? 내가 호남의 적장자인데 이 생각 안 하겠어요? 그런 무조건 할 생각을 거라고 할 수 보는데. 있다.
약간 설득되는데. 내가 민주당을 만들어 왔는데 네. 거기에 대한 책임과 어떤 자부심 당연히 있겠죠. 예, 예. 그리고 뭐 이재명의 민주당이냐, 민주당의 이재명이냐라고 하는데 저는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치인도 민주당을 더 앞설 수는 없는 거예요. 그게 당대표라고 하더라도. 그런데 그렇다면 지금 당대표 체계가 이재명 체계이기 때문에 아예 그리고 강성 지지층들이 똘똘 뭉쳐있기 때문에 이낙연이라는 정치인의 공간이 민주당에 없느냐? 오히려 그렇지 않죠. 민주당의 주류라고 할 수 있는 건 사실은 이른바 최소한 이재명 대표계는 아니라고 할 수 있죠. 원래 아니었는데 아니었고. 요즘은 약간 좀 이재명계 아니에요? 근데 뭐 주류 비주류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 좀 그렇지만 예. 이게 뭐 원래 이재명 정치인이 걸어왔던 길은 또 민주당과도 약간 거리가 있고 왜냐하면 지역에서부터 정말 자생적으로 커오는 그런 정치 이력을 갖고 있어서요. 그런데 거기서 어쨌든 지지층들이 전 그런 것 같습니다. 이재명이라는 정치인 자체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지금의 체계가 이재명이라는 당대표 체계이기 때문에 지금 힘을 실어줄 수밖에 없다. 우리가 단일대우 구성할 수밖에 없다라는 당원들도 상당히 많아요. 그런 분들은 정말 하는 거에 따라서 건강하게 지지를 줄 수도 있고 철회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변수가 있는데 지금 이재명 체계가 너무 똘똘 뭉쳐가지고 뭐 대의원제도 변경하고 이랬던 거는 그거는 개딸을 위한 게 아닙니다. 이게 국민의힘엔 아예 없는 제도예요. 이 대의원 제도에 거의 60대 1의 표의 등가성을 너무 이제 달리 부과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건 전국 선거를 치르는 데 룰도 아닙니다. 민주당 내 선거를 치르는 데 룰이고요. 네. 민주당이 지금 이재명 친정 체계로 완전히 바뀌었다는 이제 일부 의원들의 얘기가 있었잖아요. 뭐 이상민 의원도 그렇고. 너무 사당화됐다. 요거에는 혹시 공감하세요? 아니면 그렇지 않다고 보세요? 저는 완전히 그렇지 않다라고 고개를 흔들면 그분들의 문제의식을 수용하지 않는 걸로 들릴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고개가 끄덕여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당에 굉장히 오래 몸담으셨던 분이잖아요. 이상민 의원님도 그렇고. 근데 사당화 문제 제기 저는 고개를 끄덕일 필요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새겨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새겨들어야 한다는 거는 그럴 만한 소지는 충분히 있다. 그렇죠. 그래서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가 지금 본인을 둘러싼 강성 팬덤에 의존하는 정치를 하고 있느냐? 전 그렇지 않다고 그거는 봐요. 아니지만 왜냐하면 이를테면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해서 출당 조치하라는 강성 지지층들이 있었죠. 그거 이재명 대표가 내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른바 뭐 이재명 제명의 마을에서 올라오는 여러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공식적으로 몇 번이나 언급했어요. 이거는 당대표의 기본적인 스탠스예요. 이재명 대표의 목소리 외에 다른 목소리를 낼 사람이나 혹은 시스템이 있나요, 민주당에? 일단 원칙과 상식이라고 해서 그분들. 어쨌든 쓴소리를 아주 가감없이 던지는 분들. 처음에 거기엔 이상민 의원이 합류하신다는 설이 있었지만 합류하시지 않았을 때 제가 기자들한테 들었을 때는 탈당을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아서라고 들었어요. 이 네 분은 최소한. 근데 이상민 의원은 그때부터 탈당을 고려하고 계셨기 때문에 합류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렇다면 당 내에서 건강한 목소리를 내는 부분에 대해서 수용할 수 있죠. 근데 이게 전형적인 투트랙 전략인 건데 투트랙? 이재명 대표는 좋은 얘기만 하고 평화로운 얘기만 하시고 결국에는 차도살인인 거죠. 강성 팬덤들을 통해서 본인과 반대되는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을 사실상 테러하는 그런 관행이 계속 유지되어 왔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직접 그들을 처단하진 않지만 그렇죠. 충분히 이심전심으로 그럼요. 그렇게 해서 예를 들면 그 아까 원칙과 상식이라는 분들이 그렇게 모일 수밖에 없던 배경. 이재명 대표가 그들을 직접 탄압하진 않았어요. 그 어떤 적도 없었어요. 그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러나 오히려 그러지 말라고 비슷하게 그렇죠. 얘기는 하죠. 이재명 대표와 하이브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이 개딸들이 알아서 이렇게 공격을 해주니까. 하이브 마인드는 뭐예요? 이렇게 뭔가 그 왜 있잖아요. 이렇게 뭐 집단 뭐 사고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이브 마인드. 굳이 이렇게 뭐 직접 명시적으로 말하지 않아도 사고를 공유하는 통하는 통하는 그분들이 대신 이렇게 차도살인을 해주면 이재명 대표는 좋은 얘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하지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수박 논란의 발단은 이재명 대표가 시작이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단 한 번도 그 개딸들의 과격한 공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만류하지 않았다. 그냥 하지 마세요. 이러면 별로 좋지 않습니다라는 하나만 하는 소리만 하셨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있나요? 만약에 개딸 뭐 적극적 지지층들이 막 뭘 해요. 근데 이재명 대표가 정말 이건 아니라고 생각해서 못하게 하고 싶다. 정말 쉬운 방법이 있는데 안 하시잖아요. 뭐죠? 일단 제명인의 마을에 이장님부터 내려놓으시면 되거든요. 그거 어려운 일 아니잖아요. 제명인의 마을에 여전히 이장님으로 거의 뭐 종신직으로 가고 계세요. 그래서
저는 그 이장 자리부터 좀 나눠라. 그건 민주당 내에서 나왔던 얘기인데 안 하시잖아요. 의지가 없는 거죠. 그거를 유지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건 사실 근데 재명내 마을이라고 한다면 이제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만든 어떤 커뮤니티 같은 걸 거 아니에요. 네. 거기서 근데 나가기도 조금 애매하진 그렇죠. 않나요? 네. 아닌가요? 아, 그럴 때 나가야죠. 아, 그럴 정말 때 진심이라면. 아, 이걸 야, 만약에 하지 끊어내려고 마라. 한다면 네. 근데 저는 차도살인 이야기를 하셔서요. 차도살인이 남의 칼을 빌려 말 그대로 이제 해야 한다는 뜻 네,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 워딩을 최근에 뉴스에서 내가 어디서 봤지 어디서 봤지 해서 지금 방금 찾아봤어요. 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나왔던 언론의 그 단어였습니다. 아, 이른바 윤핵관을 쳐내려고 아니 이런 민요한을 활용했다라는 취지의 전망을 할 때 언론이 네. 차도살인. 못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에게 할 너무- 얘기는 아니다. 네, 차도살인은 이재명은 아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모르는 얘기입니다. 네. 여튼 이낙연 전 대표 발 신당은 우리 장 변호사님께서는 가능성 제로에 가깝다. 그러니까요. 당내에서도 공상과학이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당내에서도 공상과학이다. 심지어 이 반명이라고 분류되는 의원들도요. 예. 만약에 신당을 한다면 네. 언제까지 그거 빨리 해서 뭐 이렇게 꾸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도 뭐 시한이 좀 있을 거 네, 아닙니까? 네. 대충 언제쯤이에요? 그게? 아, 근데 그거 금방해요. 한 금방 맘먹으면 하고, 금방이에요? 금방 하기도 하고요. 네. 이걸 잘 생각하셔야 되는데 2016년에 국민의당이 호남에서 석권을 했잖아요. 아, 비례대표도 네, 딱 네, 가져갔잖아요. 네, 네. 그때 창당 시점이 2월이에요. 그때도 4월 총선인데. 네, 4월 총선인데 2월에 했어요. 2달 만에. 그렇죠. 아. 그러니까 2달만 남아도 선거를 치른다는 소리예요. 대신 이제 당으로부터 뭔가 이렇게 핍박받거나 아니면 당에서 뭔가 서운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좀 있어줘야 명분이 생기고 이렇게 신당을 좀 하겠군요. 이제 공관위가 아직 민주당에서 안 떴다는 거, 네. 그리고 본격적인 총선 작업에 안 들어갔다는 거, 이것 때문에 아직 그 신당의 움직임이 이렇게 들썩들썩하지 않는 거지 이미 잠재력은 충분하다고 보고 2월을 기점으로 살아서 국민의당 모델로 간다 그러면 아직 2달도 넘게 남은 거예요. 얼마든지 공간이 있죠. 네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낙연 전 대표가 신당을 만드는지 안 만드는지 조금 더 시간이 아마 필요할 것 같고 또 그분이 이렇게 일찍 움직이시는 분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죠. 엄중하게 지켜보고 최대한 늦게까지 진지하시고. 계시다가 움직일 것 같아서 하여튼 그 이슈는 오늘 이 정도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장윤미 변호사가 오늘 이제 저희와 함께 처음 네. 해주셨는데 어떻습니까, 장르만 여기도? 이대로 가면 저는- 되겠습니까? 아니면 뭐 좀 바꿀 게 있을까요? 저는 여기 시청해 주시는 분들이 네. 일단 2,000원 이상의 그 챗을 그걸 뭐로 쓴 챗이라고 그러죠? 슈퍼챗. 슈퍼챗을 네. 예, 해주시면 정말 격려가 많이 될 것 같고 저희가 오늘 첫 출연인데 네. 이렇게 호응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고 일단 정치 프로그램의 패널로 나가면 기본적으로 엄근진입니다. 되게 주의도 많이 받고요. 저희가 조금 돌출 발언을 하거나 하면 네네네네. 근데 비교적 편하게 그래도 좀 내려놓고 진솔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장이 많지는 않은데 정말 그런 장을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김재섭 위원장님은 이제 또 도봉에서 열심히 뛰셔야죠. 네, 도봉에서 뵙겠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 장르만 예도 마우스복싱 코너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서울 도봉갑의 김재섭 당협위원장 그리고 장윤미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두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